누리다샘의 5분 톡톡. 삶을 디자인하라 라이프 케어리스트 영유아 웰니스 컨설팅을 맡고 있는 누리다샘이에요.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영유아 성장 발달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AI 버전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편안하게 어린이집에서 어머님들이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상담해 드리듯이 조금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성장 발달이라고 하면은 신체 발달도 있을 것이고 뇌 발달도 있을 거예요. 신체 발달 부분도 관심을 많이 주시지만 부모님들이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뇌 발달 부분이더라고요. 근데 영유아의 뇌 발달은 1세부터 만 3세까지가 가장 발달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시기예요. 이때 성인의 80%는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섭취하는 에너지의 60% 이상이 만 1세까지 다 뇌발달에 사용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뇌발달에는 어떤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궁금하시죠? 물론 책에도 그렇고 뭐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서 우뇌가 발달해야 돼, 자뇌가 발달돼야 돼,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지원을 해야 돼 하는 이야기들이 많죠.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마케팅에 힘이 큰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게 채워져야 되는데 기본적인 거를 한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보면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게 영양적인 부분이에요. 고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으로 인해서 시작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음식을 통해서 몸에 영양분을 공급을 했다면 애착을 통해서 정서적인 지원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면이 되겠고요. 네 번째로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얻는 운동 조절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아이들에게 가장 큰 성장의 도구가 되는 놀이가 되겠어요. 그러면 건강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먹여야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근데 우리가 예전에는 어머님들이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직접 장을 봐가지고 양질의 음식을 식탁에서 요리를 해서 식탁에 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모두 다 거의 어머님들 대부분이 직장맘으로 그렇게 하는 시간과 에너지가 없으세요. 사실 저도 직장 어린이집에 있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아이들 밥을 어떻게 차려줘야 될지 정말 모르겠다였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빈속으로 등원을 해서 죽으로 시작해 점심, 저녁까지 해결하고 가는 친구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 어머님들은 왜 이렇게 제대로 된 식탁을 차리는데 부담을 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일단 없으세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집에 가서 제대로 된 음식을 줄 수 있는 만한 여유가 없으세요. 그래서 한 끼 정도는 내가 아이들한테 영양식으로 된 쉐이크 형태로 주는 부모님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아침에 등원하는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간단하게 뭐 바나나를 먹고 왔다든지 아니면 그냥 우유에다가 쉐이크를 넣어서 먹고 왔다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 안에는 사실 5대 영양소를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어떤 일정 수준의 충분한 것도 중요하지만 모자라지 않은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은 5대 영양소를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애착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정서적인 안정을 얻기 위해서 필요할 때 그런 내 주위 양육자한테 그런 것을 공급받기를 원하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아이가 뇌발달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로 말한 수면이 있는데요. 수면이라고 하는 게 왜 부모님들은 왜 중요할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내가 깨어있는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나한테 입력되는 모든 정보들을 잠을 자면서 그거를 내재화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내가 빨래를 개서 서랍장에 차곡차곡 넣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잠을 자면서 내가 얻은 정보, 지식들을 필요한 서랍에다가 차곡차곡 넣었다가 내가 활동을 할 때 그것을 다시 꺼내서 그걸 필요한 곳에다가 내가 그걸 적용을 하면서 자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운동 조절 능력. 이것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가능합니다. 부모님들이 굉장히 놀이도 제한적으로 하고 예를 들어 놀이를 할 때도 굉장히 한 곳에 치우쳐서 하거나 굉장히 정적인 놀이만 지원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을 되게 어려워 하시는데, 정적인 것과 동적인 것, 그리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아이들한테는 조절 능력으로 나중에 발현이 되니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고, 그래서 오감놀이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놀이 부분에 대해서는, 놀이는 밥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놀이는 우리가 밥을 먹어서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과 똑같이 놀이도 아이들한테는 밥인 거예요. 놀이가 없이는 아이들의 성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놀이를 통해서 조절하는 거, 협력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대처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그동안에 받았던 스트레스까지도 놀이를 통해서 해소를 하는 게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 놀이를 하다가 그리고 끊기는 경우나 이런 것들은 아이들한테도 뇌발달이 한참 될 때 이걸 공급이 끊는다면 아이들의 뇌발달도 그렇게 충분히 일어나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그래서 트렌드가 놀이 중심으로 바뀌고 있죠. 이게 다 이런 맥락에서 시작되는 거니까 부모님들도 제가 말한 기본적인 요 5가지 5대 영양소를 골고루 먹이는 거, 그 다음에 정서적인 안정을 줄 수 있는 애착관계, 그 다음에 3번째는 잠을 잘 자는 수면, 그리고 4번째는 운동 조절 능력을 키우는 거, 5번째는 놀이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뇌발달을 할 수 있는 5가지 간단한 요소를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5대 영양소를 어떻게 공급을 하면 좋은지,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식사의 시작인 이유식 있죠. 이유식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창이나 아니면 연락을 해주시면 그거에 궁금한 부분을 제가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면서 이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가고 싶은 게 저의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세요. 안녕!